근데 앞서 잠깐 화면이 지나갔는데 특히 주목받는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내란 특검의 조은석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연수원 4기수 선배고요. 특수통 검사 출신입니다. 앞서 김기용 대변인 잠깐 언급하셨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퇴임 넉 달을 앞두고 문 전 대통령 몫으로 감사위원회에 임명됐던 사람입니다. 그거는 법적 요건에 맞으면 어쨌든 응해야 되는 것이 기본 행정의 원칙인 건 알고 있습니다. 관저 공사 비리 의혹도 열람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여야 간에 합의를 해주시면 합의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 합의를 하지 않. 내란 수사를 진두지휘할 조은석 내란 특검은 현재 공수처의 수사 피의자인 최재해 감사원장 단호히 맞서 싸운 정의감이 투철하고 강직한 분입니다. 제가 건의위원장 시절 윤석열 정권의 공포스런 탄압에 혼자서 고립무원으로 정권과 맞짱 떠서 싸웠을 때에 당시 일면식도 없었던 조은석 감사원 주심위원은 제 모든 혐의가 억울하게 조작된 것이라며 용감하게 진실을 밝혀주셨습니다. 검찰 특수통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이 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이제 검찰을 나왔고 과거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과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안희정 전 지사 등을 기소한 과거 이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박성미 소장님, 아까 전현진 최고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본인이 윤석열 정부에서 마치 탄압을 받았을 때 자기에 대해서 일면식도 없는데 도와준 사람이다. 근데 이제 그게 국민의힘에서 공격하는 또 되레 공격하는 포인트가 된 게 거봐라 저렇게 편향적인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아니죠. 근데 그거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전현희 최고위원을 탄압했던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먼저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것이지 그 비상식적인 어떤 표적 감사에 대응했던 사람을 문제를 삼는 것은 저는 아니다라고 보고요. 지금 보면 뭐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왔던 인물이다라고 이제 아무리 국민의힘이 공격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력을 살펴보게 되면 과거 김대중 정부라든지 노무현 정부 역시도 이 뭐 불필요한 부분들 혹은 문제됐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서 기소를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색이 뚜렷하다 혹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인사일 것 같고 다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부딪혔던 윤 정권과 혹은 감사원장과 부딪혔던 이런 이력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결국 문제의 원인이 윤석열 정부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관저와 관련해서 의혹이 터져나오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는 개수영장 논란도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관저 공사를 했던 업체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 이런 것도 다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장이 의도적으로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두둔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고 그에 맞서서 감사위원으로서 이 감사 절차라든지 아니면 감사 자체가 좀 제대로 충실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것을 두고 이것이 마치 뭐 특정 인사에게 편향된 혹은 특정 정권에 편향된 인사다라고 보는 것이야말로 어떤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입장을 이렇게 서면으로 냈을 때 사초를 쓰는 자세로 뭐 역사를 다시 되짚어보는 그런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서 특별검사직을 수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까 나갔던 사실은 조은석 그 특검의 얘기 한번 앞선 나갔던 그래픽 한번 다시 부탁드릴까요? 왜냐하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관련 얘기도 있었고 최근에는 한남동 관저 이전 감사를 다시 검토하라. 재심 검토를 감사원 내에서 지시했기 때문에 과거 이게 2017년인가요? 이제 서울중앙지검장과 고검장 시절의 두 사람인데 이렇게 참 특검과 수사 대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이런 부분일 거예요.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 수사를 과거 잘했다? 꽤 이름난 칼잡이였다는 거에선 다 동의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동안에 있었던 특검들의 정치적 중립성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공세를 하는 것 같고요. 일단 어제 제가 11시 넘어서 이게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추정하기로는 이게 아마 이제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민정수석의 낙마 뭐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뉴스는 뉴스로 덮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듯이 뭐 그런 것과 관련이 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제가 추정을 해보고요. 그리고 조은석 이번 특검 같은 경우는 주로 검찰 내에서 이제 특수통도 했지만 형사업을 오래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검찰 내에서
이 호남 인맥의 대표 주자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본인은 여러 가지 어떤 인사 면에서 많이 이제 좀 소외됐다. 그런 아마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마지막 이제 서울 고검장으로 갔을 때 아마 본인은 검찰총장을 굉장히 아마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그 경쟁에서 이제 지면서 윤석열 당시 총장이 이제 검찰총장이 되면서 검찰을 나왔던 이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특검이란 거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 평시가 아닌 뭔가 특별한 경우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고위공직자 문제에 특별한 경우를 하는 것인데 예. 그만큼 정말 지난번에 허익범 당시 특검이 그런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로지 증거만 보고 가겠다. 드루킹 특검 말씀하시는 그때 거죠?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죠. 근데 아무도 기대를 안 했는데 정말 제가 볼 때는 아마 역대 특검 중에서 가장 많은 성과를 낸 게 아마 허익범 특검인 것 같아요. 예. 즉 수사를 철저히 수사의 관점에서만 가지고서 접근했던 증거만 가지고서 접근했던 것인데 사실 이번 특검은 시작부터가 좀 불공정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특검 추천을 야당이 지금 국민의힘이 전혀 개입을 못하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수사도 이 수사를 하다가 몇 가지 수사가 아니라 발견된 것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거의 뭐 전방위적인 특검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예. 즉 이번 특검은 얼마나 자제를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증거 위주로만 접근하느냐 저는 거기에 성패가 달렸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특검 얘기까지 국민의힘의 비판 목소리와 공이 짚어봤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공식적으로는 오광수 전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고 그리고 어젯밤에는 이른바 3대 특검의 면면들을 지명한 셈이 됐어요. 오늘 오전 상황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